지난 2022년 2월 24일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고 피하고 싶었던 최악의 시나리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런 러시아 제재에 따라 기업의 이익이 불투명해지고 전 세계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등 자산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를 향한 경제적 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하려고 했으며 따라서 다양한 금융제와 수출 제한 등의 방법으로 고립시키려고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던 우리나라 기업들도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는데요. 처음에는 테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했던 우리나라도 미국의 압박에 거세지자 수출 규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4월에 러시아 수출은 비중이 큰 자동차, 차부품, 일반 기계 등이 크게 감소하면서 3월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비 55.6% 감소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 82.7% 감소, 자동차 부품 72.3% 감소, 일반 기계 44.7% 감소했습니다. 그러한 러시아에서 최근 변화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3천만 대를 넘어서는 유럽 최대 시장으로 삼성과 중국 샤오미가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갤럭시 A 시리즈는 러시아의 국민폰으로 통했는데요. 지난해 기준 삼성폰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36%로 1위였고 애플은 13%로 3위 수준이었습니다. 삼성은 지난 2월부터 러시아 정부의 갤럭시 A52에 대한 전파 인증을 획득하는 등 출시 준비를 완료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서방의 제재 조치로 판매 대상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들의 빈자리는 샤오미 등 중국의 중저가폰이 메꿨습니다. 러시아 유통업체 엔비디어 엘도라도에 따르면 애플, 삼성 철수 후 2분기 러시아 스마트폰 신규 판매량의 65%가량을 중국 브랜드가 차지했고 6월 점유율은 7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이 출시 대상 국가에서 제외시킨 러시아의 갤럭시 A 수입품이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던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다시 현지에서 풀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현지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삼성폰을 병행 수입 형태로 들여오는 것을 임시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병행 수입은 제품 제조사의 정식 수입업체가 아닌 개인이나 일반 업체가 수입해 판매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삼성전자의 갤럭시 A 시리즈 등 고급형 라인업 등이 러시아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병행 수입 제품의 특성상 해당 경로로 유입된 제품은 러시아에서 차단된 전용 어플리케이션, 앱 등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현지에서 AES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고도 삼성 갤럭시 폰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기업들도 러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야쿠르트입니다. HY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현지 법인인 도시락 미잔유를 통해 현지 라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8도의 도시락을 바탕으로 한 러시아용 제품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 용기 라면 2위를 차지하며 승승장구 중입니다. 이에 지난해 282억 원을 투입해 현지 공장 증설에 나섰습니다. 한편 러시아에서 8도 도시락 판매량은 2019년 3억 6천만 개, 2020년 3억 7천만 개, 2021년 4억 개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국민라면 반열에 오른 8도 도시락은 러시아군의 위문품으로도 쓰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크라이나의 언론인 안드리 체플리엔코의 텔레그램 채널에는 러시아 교육당국이 각급 학생들에게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군인들에게 전달할 위문품을 보낼 것을 주문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에는 8도 도시락 라면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초코파이는 러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볼륨 제품입니다. 오리오는 인기에 힘입어 해외 생산 법인 중에서 가장 많은 초코파이 라인업을 러시아에 판매하고 있고 다양한 종류의 초코파이로 러시아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응해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오는 지난 2006년 트베리 공장을 마련하고 러시아 제과 시장에 본격 진출, 2019년 이후 해마다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 대외적 악조건에도 오리오는 올해 러시아에서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오리온의 4개국 한국, 중국, 베트남, 러시아의 합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2,200여억 원, 363억 원으로 각각 27%, 90%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실적 전망치를 2개월간의 합산 실적 4, 5월으로 달성한 것입니다.
올해 오리온이 러시아 트베리 신공장을 완공하고 상업 생산 채비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고르 후 베냐 주지사는 발표문을 통해 오리온의 트베리 공장이 준공, 곧 상업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오리온 공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공장에선 연간 10억 개 이상의 초코파이가 생산될 예정이고, 오리온 트베리 공장의 상업 가동이 본격화되면 큰 폭의 매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의 밥도둑인 김이 외국에서 한류를 상징하는 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주식회사 아시안푸드 커넥트 AFC는 지난달 15일 러시아 유통업체와 300만 불 규모의 한국 식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본 계약을 진행한 러시아 수입사는 2001년 설립 후 호리카 마켓의 캐터링 사업으로 유통을 시작하여 현재는 러시아 전역 7,000개의 고객사에 농수산과 축산 등 모든 종류의 식품을 납품하는 최대 식품 유통사로 성장한 업체입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은 한국 식품 품질에 대해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지 제조사나 중국 제품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싼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 식품에 대한 신뢰를 보이며 꾸준한 소비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지의 분위기와 맞물려 주식회사 아시안푸드 커넥트 관계자는 러시아 현지 수출량을 점점 늘리며 300만 불 수출이라는 큰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작년 오징어 게임 킹덤 등으로 한류 드라마의 힘을 보여준 한류 콘텐츠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등이 러시아 사업을 중단하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를 통해 한국 콘텐츠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한 것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달 30일 러시아 현지 언론을 인용해 주요 OTT에 등록된 한국 콘텐츠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2.3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옛말에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라는 말처럼 러시아 제재가 가해진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러시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러시아에서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러시아에서 한국 기업의 위상이 더 높아지길 바라겠습니다.